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P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고 줬고요. Q라고 하는 것이 X가 B보다 크다고 줬고, I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문제 보니까 P는 R에 기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위치 바꿔서 R이면 P다 만들어지겠고요. Q는 R에 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Q는 R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되어지어서요. 3도는법에 의해서 Q이면 R이고요. R이면 P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집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Q라는 진리집합이 R이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고요, P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상황을 좀 인지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요. 명확한 게 R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R 위주로 먼저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5보다 크다니까요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요, 뭐 A값, B값 물어봤는데 일단 A가 양수라고 줬긴 줬네요. 안 적어놨으니까 그다 적어놓을게. A가 양수입니다. Q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Q가 어떤 B보다 크다고 나와져 있는데요. 만약에 B가 여기쯤에 있다고 하면 여기 오른쪽을 말하는데 이 R쪽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R쪽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B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 주시면 B보다 크다가 예쁘게 그려져서 쏙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소관계를 생각해 봤더니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서 B가 5보다 크구나는 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 보니까 둘이 같아지면 어떨까? B가 5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B가 5여도 포함되는 건 매 한 가지, 부분집합인 건 매 한 가지니까 5여도 상관없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P라고 주어져 있는데 P를 해석해 본 결과 얘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또는 X는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으세요. A보다 크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그림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얘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A이고 여기가 A이면 어떨까 싶어서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어우를 수가 있게 되겠죠. 저번에는 제가 막 이거 대소관계하고 이거 대소관계에서 푼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수업이니까 두 번째 푸는 거니까 좀 더 고급지게 풀까요? 이 두 가지가 현재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요, x는 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좀 더 고급지게 풀어보게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0을 기준으로 벌어진 정도가 같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먼저 도달할까요? 5에 먼저 도달할까요? 마이너스 2에 먼저 도달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볼 필요 없고요. 여기만 보셔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면 자독방에도 만족하니까요. 그럼 여기 대소관계 보니까 마이너스 A가 좀 더 오른쪽에 있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겠죠. 같으면 어떨까 봤더니요, 같아지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그림 그려진다면 여전히 포함관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비어 있어서요. 얘도 상관이 없으니까 둥어 들어가지겠죠. 결과적으로는 결과만 내리면 B는 5보다 커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의 최대값이 2가 되겠고요.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으니까 둘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7에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또 몇 번이에요? 58번. 혜성아. 아니야. 458번인가요? 보겠습니다. 문제 봤더니요, P라는 게 있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줬고요. Q를 뭐라고 줬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BX. 와우. 잠깐만요. 문 좀 닫을게요. 잠깐. 시끄럽지? 여기 좀 닫아줄게. 네, 근데 문제를 좀 봤더니요, 두 명제가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다음 문장이니까 아래 문장을 좀 보니까요. 모든 실수에서 P를 만족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결국엔 진리 집합 P가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말도 맞는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고 싶다고 하는데 주어진 그래프가요. 이차 함수라고 느껴지면 x축이 있겠고 붕 떠 있어야 주어진 이차 함수 함수값이 모두 다 0보다 크다 같게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가 접해도 상관없죠. 다 양수다가 한 번 0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건 판별식으로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P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판별 써보겠습니다. 수학성을 써보는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같겠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혜성아, 혹시 집중 잘하는 거 줄려면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멈출 테니까. 어려우면 P이면 나 Q이다가 충분 조건이라고 줬어. 이렇게 준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 Q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나 Q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이죠. 네. 플러스 9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가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P가 결국엔 아까 말했던 건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전체집합이 Q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진리집합도 뭐가 돼야 돼요? 전체집합이 된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아, 잠깐만. 네.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맞죠. 됐나요? 그럼 결국에는 항상 참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이거요? 아래를 볼록으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니까 뭐가 되어지냐면요. 얘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A, B-제곱 마이너스 A씨가 뭐 작다가 되어지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A, B가요. 문제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A는 몇 개 있냐면은 3개 있겠고요. 여긴 B가 몇 개 있습니까? B가 총 5개 있습니다. 계속 빠르게 세는 방법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시고요. 거기다가 얼마를 빼주냐면요. 둘 다 두는 거 없으니까 1을 한 번 더 빼서 5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됐나요? AB 순서상 AB 개수 15라고 네, 15입니다. 그래서요. 얘랑 곱하니까 A가 3개 있고 B가 5개 있어서 뭐 만들어 보면은 이 3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혹시 또 몇 번인가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60번에 1번이었나요? 좋습니다. 그 460번에 보시면 1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2 빼기 루트 3의 문제에서 무리수이다 라고 주어지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2 빼기 루트 3이 뭐다?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부정한 결론을 부정해서 그거를 푸는 거죠. 그러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을 P분의 Q라고 잡아줍니다. 유리수를 P분의 Q로 잡아주겠고요. 마찬가지로 P와 Q는 서로 소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Q다라고 두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양변에 이제 두 배에서 정리해보니까요. 이 P 마이너스 루트 3P라고 하는 것이 Q가 되니까요. 이 P 마이너스 Q 따로 빼주시고요. 루트 3P 바로 빼주시면 좋겠죠. 이렇게요. 양변 제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면 4P의 제곱 마이너스 계산하니까 4PQ가 되겠고요. 거기에 Q의 제곱을 더한 결과가 3P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에는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 PQ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가지고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4PQ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PQ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결국에 무슨 배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4의 배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제곱하고 제곱을 더했는데요. 제곱하고 제곱을 더해서 4의 배수가 지금 되고 싶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됐나요? 뭐 여러분들께서 만약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볼게요. 만약에 진짜로 궁금한 거 해주게 해보죠.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만약에 이게 지금 제곱수지. 제곱수랑 뭘 더한 거야? 제곱수를 곱해서 더해서 4의 배수 지금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P, Q가 모두 다 뭐일 때? 짝수인 경우. P, Q가 뭐일 때? 모두 다 홀수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께 증명해 주시면 답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P가 짝수니까 뭐 2T라고 두겠고요. Q가 짝수니까 2S라고 두겠습니다. 제가요. 제곱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4T의 제곱 플러스 4S의 제곱이 4PQ라고 줬는데요. 이거 서로 묶어주시면은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4의 배수고 4의 배수니까 얘가 참이 되긴 하네요. 맞죠? 만약에 근데 문제는 네 할게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홀수니까 2t-1 홀수니까 2s 빼기 1이라고 제가 둘게요. t하고 s는 자연수입니다. 제곱합니다. P 계산하셨더니 4t의 제곱 빼기 4t 플러스 1 되겠고요. Q의 제곱은 4S의 제곱 빼기 4S 플러스 1입니다. 그럼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배의 T의 제곱 더하기 S의 제곱 빼기 T 빼기 S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얘는 4의 배수인데 거기다 얼마나 더했죠? 1을 더했죠. 4의 배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얻게 돼요? P와 Q가 모두 다 뭐일 수밖에 없다? 짝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PQ가 짝수면 서로소라는 거에 뭐가 생깁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PQ가 서로소라고 했던 가정에 모순이 생겨요. 그럼 이 명제는 참이 이거는 틀린 명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게 맞았다고요. 그러니까요.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원래 게 맞았다고 했죠. 됐습니다. 됐나요? 461번에 2번 문제를 물어보셨고요. 2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절대값 A가 나와져 있겠고요. 빼기 절대값 B가 있겠고요. 작거나 같다. 절대값 A-B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해 볼까 합니다. 양변을 제곱해서요. A의 제곱 절대값 2배의 AB. 제곱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을 때는 제곱하는 게 좋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 정리해보면 없어지겠죠. 양변 마이너스 200까지 계산했더니 절대값 AB가 커나 같다 AB가 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항상 양수예요. 얘는요 부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일 수도 있죠? 음수일 수도 있죠. 양수면 두 개가 같은 거고요. 음수면 얘가 더 큰 거니까요. 이거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또 있나요? 481번인가요? 좀 쭉 뒤로 가네요. 481번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 해석기어로 풀었던 그 문제군요. 여기 X축이 있겠고요. 직선 현재 A, P를 지난다고 했는데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하나 잡겠습니다. 여기 한 점 잡아주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A, B라고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A, B를 지나면서 OP라고 하는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이쯤? 네. 수직인 직선을 긋습니다.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y축과 만나는 점을 문제에서 q라고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여기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는 r이 아니네요. r은 여기쯤에 있네요. r이 이쯤 있다고 접어놓고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네, 먼저는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수직이라는 관계가 들어오고요.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너비가 OQR의 넓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길이는 내가 알아요. a분의 1인 거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가 지금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길이는 이 직선의 무슨 절편과 똑같아요? y절편과 같다는 것도 아실 것 같고. y절편 구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알려드렸지만 그냥 전 또 해석기가 그냥 풀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겠죠. 제발 해석기 말고 딴 거 없어? 죄송합니다. 해석기만 풀 겁니다. 장난이고요. 딴 것도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일단 해석기를 풀게요. a분의 b가 우리가 여기서 풀어줄 수 있겠고요. 빠르게 신속하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 수섭을 내려줍니다. 그럼 여기 수섭을 내려올 수 있겠고요. 여기가 x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도 x가 되겠고요. 여기도 x가 되어집니다. 직각 때문에 그렇겠죠. 이 길이가 문제에서 a라고 준 거고요. 이 길이는 b라고 줬죠? 이 길이는 b예요. 그럼 나는 이 길이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해보죠.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짧은 거분의 긴 거가 뭐 네모분의 네모 대 a로 두겠습니다. 짧은 거 대 긴 거가 a 대 b에서 닮은 b가 완성이 됐고요. 네모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시면 b분의 a제곱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b분의 a제곱이 이 길이가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싶었던 넓이부터 구할 거 밑변이 a분의 1이었고요. 높이가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b 더하기 b분의 a의 제곱이었고요. 여기다 2분의 1배는 당연히 뭐 곱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곱해 주겠습니다. 이거에 무슨 값? 최소값 물어봤어요. 미니멈 값을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미니멈 값 구해주면 되죠, 우리가요. 자, 구하라고 하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이 녀석 먼저 곱해서 정리하겠고요. 2분의 1은 밖으로 빼주고요. 곱해주니까 a분의 b, 곱해주니까 b분의 a가 되어져서 아주 순박한 문제가 됐네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합의 최소를 구할 건데 뭐가 일정합니까? 곱이 일정함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죠? 역수관계니까요. 맞죠? 원하시는 거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안해요. 2개 이상의 함수가 연속적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개에 있는 함수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함수로 재해석하겠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합성함수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합성함수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먼저 보고, 두 번째, 그럼 합성함수가 항상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미리 말하죠. 겁을 주자면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가장 양이 방대할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해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 하나 말보다 예전 하나 갖고 오는 게 더 좋아서 예전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 x, y라는 집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금 유한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유한계로서 이해가 돼야 무한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한계를 지금 고집해서 갖고 왔고요. 또 y라는 집합이 똑같이 1, 2, 3, 4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또 g라고 주어져 있겠고요. x, z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치겠고, 여기가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숫자를 따르게 한 거에 헷갈리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겠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1로 가고요. 얘가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제가요. 얘는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간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제가 어렵게 내면 그냥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함수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쓰면 이걸 콜라보로 한번 칠게요. 제가 이거 한 대 모아볼게요. 알았죠? y라는 공통인 지금 집합이 보이시죠? 맞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x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놓고 또 마찬가지로 1, 2, 3을 만들어 주겠고요. y라고 하는 것을 잡아놓고 여기 1, 2, 3, 4라고 잡아주겠고요. 여기 f라고 이걸 쓰면 g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z라고 하고 여기를 선생님이 a, b, c, d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1이 어디에 대응되죠? 1이 1에 대응되죠. 맞죠? 1은 어디에 대응되죠? a에 대응되네요. 맞죠? 2는 어디에 대응됩니까? 3에 대응되죠. 3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c에 대응됩니다. 3은 2에 대응되고요. 2는 d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됐죠. 일단 이거 함수인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출발했죠. 출발한 관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역입니다. 됐어요? 화살을 하나씩 맞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 좀 할게요. 일단은 화살을 맞았는데요. 얘는 치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얘는 F의 정역이죠. 얘는 F의 공역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 도달한 게 치역이지 않겠습니까? 얘는 아직 치역이 아니에요. 1이 1로 돼서 A로 갔고요. 2가 3을 싸서 하나로 대응됐고요. C가 1을 싸서 하나로 대응됐으니까 하나 싸서 하나 대응된 게 맞겠죠. 이게 오른쪽이 공역이 됩니다. 혹시 헷갈리지 않을까봐 그냥 합성함수의 정역, 합성함수의 공역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F라고 하는 그 녀석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죠. 맞죠? GX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설명되냐면요. Y에서 X로 가는 거죠. 맞죠? 마치 3단노법처럼 이 Z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Z에서 바로 X에서 바로 어디로 가는 거죠? Z로 갈 수 있게 문이 열린 거겠죠. 그래서 X에서 Z로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축시키겠다는 거, 이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고 한 방에 가보고자 하는 게 합성함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Y라고 하는 게 여기 뭐죠? 함수값 아닙니까? 치역? 뭐 말인지 알죠? 함수값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럼 얘가 함수값이잖아요. 얘가요. 함수값이 다시 정역으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바뀌는 거죠. 맞죠? 다시 정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G 입장에서는요. 얘가 정역 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거든요. 여기에요. 그래서 식이 G 괄호치고 fx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x 자리에 얘가 쏙 들어가 주면 돼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가 된다는 거죠. 결국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지금 한 방에 가자 이거예요. 지금요. 이걸 한 방에 가자고 한다면 식을 뭐라고 쓴다고요? G 안에 fx가 들어가 주면 돼요. 이게 한 방에 가는 거 이렇게. 한 방에 가면 뭐가 좋냐면요. 바로 값을 구할 수 있죠. G F1은 얼마인지 바로 구할 수 있죠. 맞죠? F1에서 이게 F1인 거죠. F1이 A로 가니까 얘는 그냥 A인 거예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G F2는 얼마입니까? 2가 4로 갔다가 2가 3으로 갔다가 3이 얼마로 가죠? C로 가죠. 이거 C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G F3은 얼마입니까? 3이 2로 갔다가 2에서 D로 가니까 여기는 D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함수값까지 찾는 것도 확인해 본 거죠. 그럼 마지막 한번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X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F를 따라서 Y로 갔고요. Y에서 다시 G를 따라서 Z에 도달했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수많은 정역 중에 하나 X를 고르고요. 그 X가 F에 대응돼서 fx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 수많은 또 새로운 gx의 정역들 중에서
G에 찍혀서 G of G fx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한 방에 가면은 함수가 그냥 G fx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얘가 이 x가 진정한 정역입니다. 이 결과가 뭐예요? 진정한 치역이 되는 거죠. 함수값이 되는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쌤 얘는 뭔가요? 얘 입장에서 얘는 정역이죠. 역할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얘에서 얘는 치역입니다. 맞죠? 근데 G 입장에서 얘는 뭘로 보여요? 정역으로 보이겠네요. 맞죠? G 입장에서 얘는 치역으로 보인다는 거겠죠. 하지만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역, 얘가 치역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정리해 봤을 때에 G 괄호치고 fx라고 쓰기도 쓰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괄호치고 G 동그라미 f 괄호 닫고 x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둘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뭐라고 있냐면요. 이거 오브라고 읽어요. 오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G of fx라고 읽어주시면 되어집니다. 되셨나요? 근데 좀 읽으실 때 조심할 게 있다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G of fx는 그래 안다고 치는데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f랑 g랑 대응되는 순서를 헷갈려요. 순서를 주의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순서를 좀 주의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f of g에 x다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x가요. g를 따라간 다음에 f로 가는 거예요. f 먼저가 아니에요. x가 g를 간 다음에 f로 가는 거거든요. 봐보세요. 여기는 x가 f로 갔다가 g로 가는 거죠. x가 f에 들렀다가 g로 가는 거죠. 순서를 조심하시라고요. 무슨 얘기냐?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또 만약에 g of f에 x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f를 따른 다음에 g로 가고 있는 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안쪽부터 함수가 대응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간편하게 예제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예제를 들 텐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같이 감상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제 하나 갖고 올 테니까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 너무 쉬운 것만 하나? 이해 괜찮아? 나 진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친절하게.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해요. 이게 어렵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저도 노력하고 있긴 한데요. 혹시 뭐 정말 모르겠거나 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번 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그냥 예전에 갖고 왔으니까 그거 풀어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제가 틀리면 또 안 되니까.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거는 G of F의 1을 물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함수를 쓰는 것도 하면 좋아요. 하나 함수 쓰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머리로 그냥 이거 하나로 안 만들고도 따로따로 보고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알았죠? 얘랑 똑같은 표현이 G 괄호치고 G of F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먼저 안쪽 F1이 F를 따른 다음에 G를 가는 거니까 F1부터 구할게요. 1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얼마죠? 4죠. 그럼 얘 안쪽이 4니까 결국엔 구할 게 G4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4는 얼마에 대응되죠? 4에 대응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G of F2를 한번 구해볼게요. G of F2는 얼마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주부 F2요. F는 G 오브 F2니까요. F 이거 얼마죠? 2에 대응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G2를 구하라는 거죠. G는 어디에 대응됩니까? 4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응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 오브 F3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빠르게 해볼까요? G F3이 되겠고요. F3은 F를 3에 대응시키면 얼마로 갑니까? 4로 가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뭘 구하는 거예요? G4를 구하는 거예요. G4는 아까 4라고 구해놨습니다. 저희가요.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G 오브 F4를 물어봤는데요. 얘는 G F4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F4는 3에 대응되니까 얘는 G3입니다. G3은 6에 대응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어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치역은 뭐냐면요. 제가 1, 2, 3, 4 다 해봤죠. F 시작해가지고 맞죠. 치역은 4하고 6밖에 치역이 없었다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이 X가 F를 따라서 Y로 갔다고 치면요. 여기 X고 이게 현재 FX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쉽게 말하면 이게 문자가 헷갈리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여기가 X를 따라서 오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F의 치역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 Y가 Z를 따라서 G를 따라서 Z로 갈 건데요. 그럼 여기 입장에서 새로운 뭐 X'이라고 하겠고 그 X'이 G, X'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맞죠? 얘는 뭡니까? 이 안쪽은요. G에 뭡니까? 정역이 들어갈 자리죠.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해볼게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요. 네, 그냥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에서 X로 간다 할게요. 잘 보세요. 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보겠습니다. 알았죠? 잘 봐봐요. 얘가 제가 뭘 만들 거냐면요. 여기 F고 G라고 했을 때에 G 오브 F의 X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현재 X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 1, 2, 3, 4죠. 여기가 1, 2, 3, 4고요. 여기는 1, 2, 3, 4로 가려고 하는 건데 잘 봐봐요. 이게 F고요. 이게 G예요. 잘 보세요. 보시면 얘가 1에 대응되고요. 얘가 3에 대응되고 4에 대응되고 이거 대응되죠. 맞죠? 문제는 G는요. 현재 뭐가 애초에 G는요. 4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은 1로 보낼 수 있고요. 2는 2로 보낼 수 있고요. 3은 4로 보낼 수 있는데요. 얘를 쏠 수가 있어? 없어요? 화살을요?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지 못한 거죠. 결국엔 얘가 함수값을 못 가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의 치역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얘가 있는 걸 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는 가능하죠. 거꾸로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f of gx를 만듭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g f 되겠고요. 빨리 만들게요. 1, 2, 3, 4고요. 얘가 1, 2, 3, 4고요. 얘가 1, 2, 3, 4라고 줬을 때 g는 1로 가고 여기가 뭐 2로 가고 여기가 뭐 4로 갑니다. 여기는 없겠죠. 애초에 정의역이요. 그 다음에요. f는 1이 어디로 갑니까? 1이 1로 가죠. 2는 4로 가요. 4는요? 2로 가죠. 됐나요? 이거 비워도 상관없어요. 난 이게 정의역이잖아요. 정의역에 다 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치역보다 이 공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정역이 더 많이 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즉 여기 쏜 게 여기에 당연히 정역에 뭐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유한계일 땐 이렇게 대응관계 따지다 보면은 뭔가 가지 못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따질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경우 말고 만약에 무한계일 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세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하겠고요. gx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루트 x라고 해볼게요. 되나요? 이 녀석은 정의역이 어떻게 되죠? x제곱 정의역이 딱 경고 없죠. 그럼 모든 실수죠. 맞나요? 그러면 치역은요? fx 치역은 어떻게 되죠? 항상 무엇을 집어넣든 제곱하면 0보다 커나 같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fx의 치역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결정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 gx라고 하는 녀석의 쌤이 정의역 따져볼게요. 현재 루트죠. 루트 안에 뭐만 들어갈 수 있죠? 0 또는 양수. 즉 반드시 gx는요 0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그럼 문제를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g 오브 fx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요. 이게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오케이? 존재할까요? 물어봅시다. 존재할까요? x에서 fx로 대응되고 그게 gx로 대응되는 관계잖아요. 맞죠? 네. 다시 한번. 네, f를 따라서 g를 따라서 g 오브 fx가 결정되는 정의이잖아요. 맞죠? 이 f의 치역 보이시죠? 얘의 정역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얘는 지금 합성함수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즉 이렇게 소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데 한 번만 결론만 내려줄게요. f of gx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안쪽에 있는 속을 우리 속함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름 약속하는 거 저랑요. 이름 개념은 없어요.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속함수 이 밖에 있는 거 뭐라고 해요? 우리가 겉함수라고 한다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포함이 되어야만 합성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이걸 만족하면 합성함수는 항상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갖고 올게요. 예를 들어 보시면요. fx가 있다고 합니다. fx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겠고요. 여기는 4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을 때에 줬고요. gx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문제 물어본 게 f 오브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빼기 g 오브 f의 2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 입장에서 평범할 수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물어볼 텐데요. 먼저 얘 해석해보니까 1이 마이너스 1이 g에 대응된다면 f에 대응되는 거죠. 맞죠? g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되죠? 우리요? 얼마인가 여러분들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죠?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텐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겠으니까 9 더하기 1에서 얼마가 되니까 이거는 결국엔 10이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f2 값 구하고 싶대. f2요. 2는 여기 f2는 이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죠? 2 넣었더니 얼마 나옵니까? 그냥 4 나옵니다. f4는요. 여기다 4 넣으면 되니까 4, 4, 16 빼기 4에서 얼마? 12가 되어지겠죠. 맞나요? 즉 빼려가서 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고 하면은요.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예제 하나만 더요. 예제 하나 더 보자고 한다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F1이 문제 3이라고 줬고요. G7이 16이라고 줬고요. 문제 G 오브 F의 1이 10이라고 줬고요. G 오브 F의
G가 문제에서 16이라고 줬습니다. G3 빼기 F2의 값이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F랑 G는 현재 1대1 대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차근차근 풀어보죠. F1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3이죠. 거기에는 G3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F2는 모르죠. 근데 F의 G에 또 얼마 나와요? 16이에요. 그럼 이 안에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7이 되는 거겠죠. 맞죠? 따라서 F2가 얼마인 것도 알 수 있습니까? 7인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두 번에는 10 빼기 7이 얼마다? 3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응 관계로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저희 그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은 710번 문제 있을 거예요. 저기 프린트 나눠준 거예요. 710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F3 더하기 F 오브 F의 3 더하기 F 오브 F 오브 F3의 값이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합시다.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F3 여러분 구할 수 있으시죠? F3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F3은 2인 거 알 수 있겠죠? 맞죠? F 오브 F3 구할 텐데요. F3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라고 하셨죠? 그럼 F2는 얼마입니까? 5가 되어지나요? 맞죠? 아까 F 오브 F3이 아까 5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그럼 F5는 얼마입니까? 최종적으로 1이죠? 이만큼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1이 되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8인 것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711번 문제 보겠습니다. 711번 문제 보니까요. x라고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그 x라고 주어진 정역이 1, 2, 3인데 함수가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가 fx인데 그 fx가 ax 더하기 3이라고 줬습니다. x에서 모든 정수의 집합으로 함수 gx가 대응된대요. x에서 모든 정수에 대응되는 겁니다. 모든 정수 집합에 대응되는 gx가 있는데 gx가 4 빼기 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g 오브 f가 존재하도록 하는 x의 값을 지금 구해달라고 했네요. 보면은요. 얘니까 현재 g 오브 f의 x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안에 있는 얘가 속함수고 얘가 무슨 함수입니까? 겉함수죠. 맞죠? 즉 f의 속에 있는 f의 치역이 겉에 있는 g의 정역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럼 f라는 것이 x에서 x로 대응되는 거니까 x의 정역이 1, 2, 3이니까 여기에다 1, 2, 3을 대입하면 치역이 나오겠네요. 치역 뭐뭐 있습니까? 불러볼까요? 1 넣어주시니까 a 더하기 3 2 넣어주시니까 2a 더하기 3 3 넣어주시니까 3a 더하기 3이 되겠죠. 맞나요? 얘가요 반드시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문제 줬냐면요. 정역에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g의 정역이 누구예요? 얘죠. 얘가요 다시 1, 2, 3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지금 됐나요? 그럼 얘가 1, 2, 3이 되려면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러면 두 가지야. 잘 봐. a가 뭐일 수도 있겠어? 양수일 수도 있겠고 a가 뭐일 수도 있어? 영일 수도 있겠고 a가 뭐일 수도 있지? 음수일 수도 있겠죠. 얘들아. a가 양수라고 하면 얘가 가장 큰 거 아니야? 그러면 3a 더하기 3이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a가 뭐 나와? 0 나오지. 조건이 위배돼서 탈락이야. 음수여야 봐. 그럼 누가 제일 작아?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큰 거지. 그럼 a 더하기 3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마이너스 집어넣었더니 1 나와. 좋아. 근데 맞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려. 마이너스 3이 돼버려. 돼? 안 돼? 안 돼. 탈락이야. 남은 거 뭐밖에 안 남았어? 0밖에 안 남았어. 0 넣어볼래? 3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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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있잖아. 답이 그래서 a가 얼마가 되겠다? 0이 됐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포함강으로 해서 존재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으세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지 않을까요? 인수분해도 있었고 막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사실은 이미 합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합성을 많이 보셨어요. 첫 번째 어디서 봤냐면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 형태에서 많이 보셨고요. 아니면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그냥 다항식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다.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했죠. 공통 부분이 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보통 배웠죠? 여러분들께서 그때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해라? 두 글자? 맞아요. 치환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뭘로 두시죠? 보통 여기다가 t로 두고 문제 여러분 푸시지 않으시나요? 맞죠? 맞죠? 이게 지금 이미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소리세요? 여기 봐봐요. 잘 보세요. 이거 쌤이 조작해 볼게요. fx라고 하는 것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인 거고 gx라고 하는 것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인 거야. 얘가 f 오브 gx였던 거야.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f 안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얘들아? gx 집어넣으라는 거죠, 맞지? 그럼 gx 넣어볼게. gx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f gx 이거 죄송해요. g 넣을게요. 그러면 gx의 제곱 빼기 2gx 마이너스 3이죠. gx가 원래 x제곱 마이너스 있으니까 식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요. 똑같은 식이잖아요. 맞죠? 즉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셨던 거는 얘가 결국에는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였던 걸 하고 계셨던 거라고 지금 이렇게.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합성이 돼 있잖아요. 합성되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x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합성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합성이 되어 있다면은 치환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요. 치환하시면은 문제 풀 때 어려움은 없으시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또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그 최대 최소 문제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3의 제곱 마이너스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 이거의 뭐 최소값은 얼마인 거 이렇게 물어문제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뭘로 치환하셨죠? 여러분들께서요? t로 치환해서 여러분들께서 푸셨을 거예요. 됐나요? 아마도 이게 푸셨을 거예요. 얘도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사실 합성돼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합성이 돼 있었구나. 합성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풀지 않았나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썼었죠. 근데 문제는 이때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현재 fx라고 하는 것을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4라고 하고 gx라고 하는 것을 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두면 주어진 함수는 f 오브 gx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에 뭘 찾으라는 거예요? 최소값 찾으라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x를 따라서 나 지금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무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설명 안 한 게 사실 있거든. 지금 계속 내가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네. 됐어요? 그러면은 잘 봐요. 여기서는 이 x가 다른 언급이 없죠. 얘는 모든 실수가 정역이었어요. 예전에요. 맞죠? 그런데 얘는요,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gx에 뭐가 들어오죠? 치역이 들어오죠. 맞아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새로운 정역이에요. 얘가 새로운 정역이잖아요. 그게 바로 뭘로 줬죠? 얘를 지금 우리 t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요, 이 녀석의 새로운 뭘 구했어요? 정역을 구했어요. 치역이 곧 정역이 되도록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 그립니다.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되겠고요.
대충축은 우리가 1인 걸 알 수 있는데 1을 넣어주시면 현재 2가 되어지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 그럼 치역이 2보다 커 나갔다가 되거든요. 여기가요. 따라서 t가 2보다 커 나갔다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보다 커 나갔다는 정의이 들어가지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요.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f의 2보다 커 나갔던 범위에서 최소값 찾는 거거든요. 뭐 푸는 법부터 기억나겠죠? R블록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대충축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2는 여기에 있으니까 2보다 커 나갔던 범위가 여기 와서 여기에 함수값이 곧 최소값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풀었던 문제. 이미 여러분들께서 뭐 하고 계신 거 지금요? 하고 계셨더라고요. 합성함수를요. 지금 하려는 게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다항식이랑 다항식 합성하는 걸 좀 할게요. 이거 한 번도 애들 알려준 적 없는데 우리 반은 한 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제 말 들어봐요. 다항식이니까 지금 우리가 다룬 함수가 있겠죠. 뭐 다항함수가 2차식, 뭐 1차식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차식과 1차식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걔는요 정역의 모든 실수죠. 그래프 그려보시면 좌우 다 쓰죠. 맞아요? 근데 치역에 다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2차 함수는 치역을 다 안 쓰죠. 치역이 한정돼 있죠. 그래도 결국에는 합성을 시키면 원리함수의 정역이 모든 실수니까 치역이 작아지더라도 합성이 다 될 거예요. 당함수끼리는 다 합성돼요. 결국에는.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성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좀 경솔했는데 fx를 생각하면 x 플러스라고 두고요. gx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래 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x제곱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합성하는 연습을 제가 안 시켜드리고 바로 개념을 가버렸어요. 죄송해요. f of gx 합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g of fx, 얘를요. f of gx라고 씁니다. 근데 gx가 뭐였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x 위치에 마이너스 x제곱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써줬었는데 안 썼어요. 제가요. 괜찮아요? 이해 가요? 괜찮아? 그럼 g of fx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g에다가 fx 대입하는 거죠. 맞아요? g가 원래 있었는데 f는 뭐였죠? x 플러스 2였죠. 여기 x 자리에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두 번째 볼게. 만약에 g of gx를 합성할 수도 있죠. 이렇게요. 됐나요? g가 원래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을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을 넣고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이거 전개해주시면 뭐가 돼요? x의 몇 제곱 나오죠? 4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x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f of f의 x로 정의해보기로 할게. 알았죠?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요 f가 원래 있었는데 f가 x 플러스니까 x 플러스 넣으면 되겠네. 맞죠? 그럼 여기 x 위치에 x 플러스 넣어요. x 플러스 1을 넣고 1을 더하는 거니까 x 플러스 4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합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하려는 건요 사실은 이거예요. 잘 봐요. 이 겉함수가 1차죠. 얘는 몇 차죠? 2차죠. 1차 함수와 2차 함수 합성하면요 2차 함수가 돼요. 차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 x 안에 x제곱 집어넣은 거 지금 뭐 나와? x제곱 나와야지. 다시 한번 x 안에 x제곱 넣는 거니까 x제곱 나오죠. 맞아요? 얘는 2차죠. g는요. f1차죠. 2차식 안에다가 x 집어넣어 봐요. 그럼 그냥 x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2차식 나오는 거 맞아요. 됐어요?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이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얘들아 x제곱에다가 x제곱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x의 제곱을 제곱하는 건 몇 차 함수가 돼? 4차 함수. 그래서 4차 함수가 나와요.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차랑 1차 합성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요? 1차 1차 합성은 뭐가 될까요? 몇 차 함수 될까요? 1차 함수 되겠죠. 얘가 그래서 1차 함수 나옵니다. 즉 제가 말한 건 지수법칙과 비슷한 거예요.
x제곱에다가 세제곱하면 x 몇 제곱 되죠? 6제곱 되죠. 즉 3차에다가 2차 합성한 걸 이런 느낌으로 느끼시라고요. 그럼 몇 차인지도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제가 g 오브 gx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gx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인데요. g 오브 gx가 x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g0이 1이라고 줬어요. 그때 g-1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좀 난이도 있지만 해볼게요. gx가 1차라고 했죠. 맞죠? 근데 g0이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일단 아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넣어볼게요. 여기 x에다 0을 넣어보겠습니다. 0을 넣어주시면 g 오브 g0이 되어지겠죠. 근데 결과도 0이 나오네요. 맞죠? x에 0, 0 넣었으니까요. g0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1이라고 했죠. 여기엔 g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gx가 1차 함수인데요. 우리가 몇 개의 점을 알게 된 거냐면 지금요. 2개의 점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2개의 점을 알게 되면 1차 함수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만드냐면요. 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0,1을 지나고요. 1,0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직선 만드는 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이 -3이니까 g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는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2인 걸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레파토리인지 알겠어요? 합성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몇 차식인지 알면 식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유식하게 푼 편이고요. 무식하게 푸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그냥 이건 곁다리식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으세요. gx를요 ax 플러스 b로 이미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0 넣으면 1이라고 했죠. 0 넣었더니 g0이라고 하는 것이 b가 되죠. b가 1이네요. 그럼 얘를 ax 플러스 1이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문제 풀 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제로 g 오브 gx 지금부터 만들어 보게요. 저랑 지금요. g 오브 g가 뭐야? ax 플러스 1이죠. x 위치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a 곱하기 ax 플러스 1 플러스 1인 거죠. 맞죠? 그럼 뭐가 돼요? a 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1인 거죠. 근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x라고 했어요. 상수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얼마야겠어요?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니까 둘이 항등식의 성립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뭐야 얘들아? 함수를 만들 때 조건 해석해서 풀 수 있으면 좋으나 조건 해석 빈약하면 식으로서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대식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것만 믿지 마. 이거를 내 주력으로 내지 않거든. 조잡하잖아. 이걸 좋아하지 않아. 해석하는 걸 더 좋아해. 해석을 하도 안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라 이거야 지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 봤더니 fx 빼기 3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문제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f2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얘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요? f2가 필요하죠. 맞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전 괄호 안에 x 빼기 3이 있네요. 얘를 뭘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요? 2로 만들고 싶어요. 따라서 x 얼마 대입하면 좋겠어요? 5를 대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면은 f2는 5, 25 빼기 5가 돼서 얼마가 돼요? 20인 걸 구할 수 있으시다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전 식 만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식 좋아요. 해봅시다. 쌤이 x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갔으면 뭐가 돼 있는 거다? 합성이 돼 있는 거라고 했죠. 합성이 돼 있는 건 무조건 뭐 한다고 얘들아? 치환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x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t 플러스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얘가 t니까 ft라고 쓰도록 하겠고요. x 위치에 t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됐어요? 이러면 얘가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가 돼서 ft가 탄생하게 된다고요. 이러면 원성복귀 된 거예요. 식이 그냥 원성복귀가 됐어. 원래 식이 이런 식이 이 식이었던 거야. 거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식으로도 풀 수도 있고 해석으로도 풀 수도 있는 여지인 거야. 됐어요?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오늘 여기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내 계획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가고 있어. 수업이. 참 짜증나지 않니? 참 재밌어, 수업이라는 건. 왜냐면은 갑자기 또 이게 바뀌어버렸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생각보다 잘 못 짜온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잘 짜볼게요. 괜히 바꾸고 있나, 방식을? 아니야, 분명히 좋을 거야,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꼼꼼하게 봐주려고 하는 거, 뭐랄까, 애매하고 궁금한 것도 좀 시켜주려고. 이거부터 풀게요. 얘는 지금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맞죠? 값을 물어볼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어떤 정도 해석을 해서 풀 수 있겠지만, 얘는 이대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값을 집어넣어서 풀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값을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어요. 혹시 강박 좋으신 분들 가능하시잖아요. 미지수 몇 개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몇 개씩만 구하면 되겠어요? 2개씩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 적당한 수를 집어넣고 그 것에 알맞게 적당하게 x를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이거는 말하진 않을게요. 한번 해보셔도 돼요. 뭐 x에 0 넣어주시면은 f-1은 b라고 하나씩 나오겠고, 맞죠? x에다가 만약에 2 집어넣어주시면은 f0이 2a 플러스 b니까 이 두 개의 값만 알면 둘이 연립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 0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적당히 수를 넣어주시면 이 두 개 값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네, 그럼 그 풀이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식으라는 것만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얘가 합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x가 아니면 다 합성이에요. 그럼 2x-는 뭘로 둘 수 있는 거예요? t로 둘 수 있겠죠. 여기서 x라는 걸 고쳤으면 좋겠어요.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에요. 암산 빠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저의 똑똑함이에요. 부러워하세요. 죄송합니다. x 위치에 집어넣습니다. 2분의 얼마가 됩니까? t 플러스 1에다가 3을 더한 거죠. 맞죠?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2분의 t 플러스 1.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다 고쳤죠. 맞아요? 네, 여러분 다시 뭐 만들고 싶어요? 이거 만들고 싶으시죠? 맞죠? 그럼 t 위치에 여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들어갔으면 좋겠죠. t 위치에 다시 여기 넣어주세요. 쌤, 아까 x 바꿔놓고서 여기랑 연결 안 돼. 그냥 무짓을 뿐이잖아. 그냥 끊었구나 봐. 그럼 f에 2분의 1 x-를 넣는 거죠. 맞죠? 넣으세요. 2분의 1 밖으로 빼시고요. t 플러스만 넣어주니까 2분의 1x 빼기 1. 얘가 2분의 1x 빼기 1이죠. 그때 1을 더해주시고요. 나중에 3배한 3을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없어지겠고요.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4분의 1x 플러스 3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a가 4고요. 4분의 1이고 b가 3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다고요. 되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알았으면 좋겠어. 감각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겠지, 아까 했던 것처럼. 나쁘지 않다니까? 좋다니까? 근데 그게 능사는 아니어서 그래. 식을 때려박을 땐 때려박아서 풀어줘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좀 잘 알아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저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준비해온 거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지금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몇 가지 예제만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갈게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뒷부분에 있는데 지금 뒷부분을 지금 저희가 가지도 못하겠거든요. 지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겁나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뒤에 있어가지고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부탁이야. 부탁 안 할게. 기다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집에 가고 싶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집에 가는 거 싫어하면서 다 알아. 막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집에 있으면 잔소리 듣고 싫잖아, 그런 거? 나도 잔소리를 하나 근데? 쌤 잔소리 안 하잖아. 쌤 잔소리 뭘 잔소리 했다고 쌤이?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요? 이거 해볼게. 지금 식 만드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식 만드는 거 좀 제가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f of fx 사실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시죠? 만드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잠깐만, 얘 몇 차죠? 1차죠. 여기 몇 차죠? 1차죠. 결과도 뭐 나와요? 1차 함수 나와요.
얘 몇 차죠? 1차죠. 몇 차죠? 1차죠. 합성하면 1차죠. 또 합성하면 또 뭐가 돼? 여기도 1차 나와요. 결국에는 다 직선일 거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쌤 진짜 싫어요? 네, 만들어 봅시다. 전 안 만들고 풀 줄 알아요. 그거 좀 이따 보실 테니까 일단 만들어 봐요. 노가다 띱시다. 시작! f의 얼마? 2x 플러스 1이죠. 맞죠? 맞아요? 2x 플러스 집어넣을게요. 뭐가 됩니까? 시작! 4x 플러스 3 아니야? 자, 할게요.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2배에 2x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4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x가 어떻게 0보다 커나 같다고 줬죠. 0보다 커나 같으면은 얘가 지금 기울기 양수죠. 무슨 함수예요? 결국엔 얘가? 그래서 증가함수죠. 맞아요?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건데 0보다 커나 같은 범위니까 여길 보는 거죠. 누가 최소값이겠어요? 0을 넣으면 최소값이겠죠. 얼마 나와요? 답이요? 3. 이게 얘는 최소값 3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거 풀어볼게요. 저 F 두 번 합성함까지는 구했죠. 맞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F 오브 F 가로치고 F 오브 F에 X 하는 게 더 편하겠지. 얘 입장에서는요. 맞죠? 이건 우리 알죠? 이건 얼마예요? 4X 플러스 3이죠. F에다가 4X 플러스 3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넣어볼게요. 여기에 집어넣는 거니까요. 두 배는 그대로 두시고 4X 플러스 3을 넣어주신 다음에 1을 더해주는 거니까 8X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요? 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또 증가함수죠. 양수니까요. 증가함수인데 정역은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증가함수고 0이야. 답이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고 써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얘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구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풀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성한 결과가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합성한 결과가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맞죠? 그러면 증가함수가 계속 증가함수예요. 지금요. 맞죠? 미안해요. 한 가지 또 여기서 추가할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얘들아, 증가함수랑요. 증가함수랑 합성하잖아요. 무조건 증가함수 나와요. 쉽게 설명하면요. x랑 x 합성하면 x죠. 그러니까 개수가 둘 다 양수였으니까 양수 합성하면 양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증가함수랑요. 감소함수 합성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는 감소함수 돼요. 왜 그러냐면요. x랑요. 마이너스 x랑 합성해 볼게요. 알았죠? 이건 증가 감소죠. 여기 그냥 마이너스 x 나오지 않나요? 이러니까 감소함수 되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면은 우셔야 돼요. 우세요. 몰랐죠?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입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x 안에다가 x를 합성하려고요. 집어넣으면은 최고차 음수 나오죠. 만약에 감소함수랑 감소함수를 합성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합성한대요. 마이너스 x니까 x가 증가함수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거 뭐죠? 얘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얘도 뭐 무슨 함수? 증가함수일 거라고요.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요. 정형만 따질 거예요. 잘 보세요. 히히 재밌겠다. 하하하 재밌어. 죄송해요. fx죠. 맞죠? 잘 보세요. f를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풀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풀을 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 풀이 못 따르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갑니다. 저 잘 봐요. 저 하는 거 봐봐요. 애기들아 봐요. 우리 아까 치환이라는 거 배웠지.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고 했지? 정역이 바뀐다고 했지. 얘 정역이 얼마였어요? 얘들아? 0보다 커나 같다였지. 근데 내가 이 fx가 치역이지. 얘가 지금 새로운 뭐가 돼? 정역이 되잖아. 맞아요? 혹시 내 말 따라왔어? 정역이 0보다 크다 같다였으면 치역은 어떻게 돼? 0 넣으면 최소가 얼마 나와? 증가함수니까 얘가 1보다 크다 같다지. 그러면 이제 f 입장에선 뭘로 바뀐 거야? 정역이? 1보다 크다 같다로 바뀐 거지. 그럼 증가함수잖아 얘도 어차피. 1 넣었을 최소값일 거 아니야. 1 넣어봐. 얼마 나와?
여기 1 넣어봐. 그래서 얘는 3보다 커 나갔다 나와. 치역이. 그럼 최소값이 그래서 얼마야? 3이야 그냥. 됐어? 대응 관계를 지금 쌤 풀고 있는 거야. 좀만 기다려. 이 테크닉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발전할 거야. x of fx지? f를 따라서 f of fx야. f를 따라서 f of fx야. 됐어? 얘가 정역 0보다 커 나갔다 였지, 맞지? 치역은 어떻게 바뀌어? 0 넣으면 1이지? 1보다 커 나갔지. 얘가 새로운 정역이지. f 입장에서 얘가 새로운 정역이야. 여기 1을 넣으면 그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이 f에.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와. 그럼 얘는 fx가 3보다 커 나갔다야. 또 새로운 정역이지. 3보다 커 나갔다 입장에서 f에다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지. 3은 얼마야? 7. 여기서 7인 거 구할 수 있다. 7보다 커 나갔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야, 7. 7을 안 말고도 풀 수 있어. 왜? 정역의 변화를 이용해서 증가함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x가 최소면 함수값도 최소겠지 뭐. 이렇게 푼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제 들고요.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지루합니다, 저도요. 다른 예제 좀 들게. 다른 거 좀 할게요. fx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fx가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요. x-1 gx가 나와져 있는데 x-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hx가 있는데 그 함수가 x의 세제곱이라 줬습니다. 갑자기 다음 금요일날 수업 오니까 갑자기 새로 그려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지금 마음속에 다 새로 지금 제 교재를 뒤엎어 까고 싶거든요. 사람이 발전하잖아. 이거 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 그 수업 자료가. 잠을 안 자야지. 하겠습니다. 합성함수가 안 되는 걸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합성함수를 다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f of gx가 되는지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g of fx가 되는지 따져볼 거고요. h of gx가 되는지 따져볼 거고요. h of g of fx가 되는지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에 h of fx가 되는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 중에서 합성함수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볼게요. 합성함수의 존재 어떻게 찾는다고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본다고 했죠. 속함수가 이제 g죠. g의 치역 찾습니다. g 함수 그릴 줄 아셔야 돼. 못 그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x축과 1에서 접합니다. 0이 좀 더 가까이 있겠고요. 3이 좀 더 멀기 때문에 보는 함수값은 여기를 본다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치역은 여기가 0이 최소값이고요. 최대는 3을 집어넣으니까 4입니다. gx의 치역은 0부터 4까지가 치역이에요. 근데 f의 정역이 1부터 3까지죠. 얘 치역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치역 0부터 4까지잖아. 0부터 4까지라는 치역을 얘가 가져요? 못 가지잖아요. 얘는 안 돼요. 합성함수 못 만드는 거예요. fx가 이거죠. 오케이? fx 증가함수예요. 오른쪽 위로 증가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죠. 맞죠? 저는 지금부터 치역 구할게요. 1년 함수값 0이에요. 3년 함수값 2죠. 0부터 2까지가 치역이에요. f에. 0부터 2까지죠. g의 정역은 이거죠. 0부터 2까지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얘는 합성함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g의 치역이요. 0부터 4까지였죠. h의 정역이요. 이거죠. 완전히 똑같네요. 정역이요. 얘 합성함수 만들 수 있어요. f의 치역이요. 0부터 2까지죠. g에 들어가죠. 0부터 2까지가요. 근데 얘의 치역이 죄송해요. 다시 말할게요. 0부터 2까지였죠. 그러면은 g의 치역이 다시 말이 잘 안 나와. f의 정역 0부터 2까지 fx의 치역이 0부터 2까지였죠. 그럼 보세요. gfx인데 fx가 0부터 2까지였죠. 맞아요? 그럼 g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정역이 들어온 거예요. 0부터 뭘로? 2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새로운 치역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치역이죠. 이거거든요. 얘의 치역은요. 0보다 커 나왔겠고 1보다 작거 나갔다가 새로운 치역이에요. 정역이 바뀌었으니까 치역도 바뀌어야죠. 얘의 치역이 0부터 1까지인데 h의 정역이 이거예요. 들어갑니다. 이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F의 치역이 0부터 2까지죠. H의 치역이 0부터 4까지요? 얘도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러면 얘가 합성함수 못 만드는 거죠. 아까 3개짜리 기억나세요? F의 정역을 이용해서 G의 새로운 치역을 구하셔야 돼요. 그 새로운 치역이 H의 정역에 들어가면 합성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젠 지금부터는 몇 가지 테크닉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테크닉 설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합성함수에 결과라고 하는 건 상수예요. 결과를 안다면 역추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대응관계를 역추적으로 풀겠다라는 거 제 말은 지금. 어떤 예제냐면요. 제가 나눴던 프린터를 방금 보이시죠? 330 이 파란색 프린터를 볼게요. 이거요. 거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1번 문제 잠깐 볼래요? 1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f of fx가 문제에서 애들 얼마 알고 싶대 지금? a이고 싶다고 줬지, 맞지? 얘 지금 뭘 알고 있어 얘들아? 이미 내가 결과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저 따라하세요. x를 따라서 x가 f를 따라서 fx 이거 저처럼 식을 쓰셔야 돼요. 얘가 또 f를 따라서 f of fx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있다가 그 결과가 a니까 여기다 a를 씁니다. 결과가 a래요. 역추적처럼 하는 거예요. 역추적. 잘 봐 얘들아. 언제 f 입장에서 언제 a가 돼? 함수값이 언제 a야? 얘들아 봐야 알지 그림을. 언제 함수값이 a가 나와? 정역이 뭐일 때? d에 d지. 그럼 여기가 d인 거야. 이렇게 역추적해서 풀으라고. 이해 갔니? 또 언제 함수값 얼마를 넣어야 d가 나와? C를 넣었어, D. 그래서 답이 뭐야? 답이 그래서 여기 X에 얼마 들어가대? C가 들어가면 되는 거. 이렇게 푸는 거로. 결과를 알면 뭐 한다? 역추적해서 푸는 게 좋은 거야.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봤더니 문제에서 치역을 구하라고 했죠, 맞죠? 치역은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G of F의 치역이죠, 맞죠? 맞아요? 저 잘 보세요. 그럼 얘들아 그냥 F에서 출발해서 G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그냥 G에 찍혀있는 결과 보여? 맨 마지막 결과 보여? 맨 마지막 결과 뭐 있어? 5, 6, 8이지. 치역이 5, 6, 8이 알았지? 그만 말할게. 어머니 자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괜찮아 너? 좋아요. 709번 문제 볼게 얘들아. 709번 문제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문제에서 G of fx의 값이 얼마래요? 6이 되고 싶다고 했지 맞죠?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거죠. 뭐가 좋다고요? 역추적이 좋다고요. 합니다. x가 누를 따라서 f를 따라서 fx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g를 따라서 g of fx가 되는 거예요. 대괄호 저처럼 쓰셔야 돼요. 이 결과 얼마 알고 싶다고요? 6이고 싶대요. 됐어요? 얼마를 g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6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g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6 돼요? A랑 D죠, 맞죠? A 아니면 D 두 가지네요, 맞죠?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A가 돼요, 여러분들? F에다가요? 1이죠. 얘는 1을 넣으면 A가 되네요, 맞죠? F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D가 돼요? 없죠? 없어요. 답은 얼마예요, X가? 그래서 여기 1인 거예요, 1.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역추적을 푸시면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합성의 선제 첫 번째는요. F of G랑요. G of F랑은요. 같지가 않습니다. 대응관계 위치를 바꿔주면은 아예 다른 식과 다른 값에 대응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 보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F of G랑요. G of F가 같을 때가 가능은 합니다. 무슨 말이야? 항상 참은 아니라고. 참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직접. 이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직접 셀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 만약에 유한집합이야.
유한계면은 직접 뭐 해서 대응을 시켜서 확인해 봐야겠죠. 맞죠? 만약에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란 건 무슨 말이야? 식으로 나온다는 거겠죠. 식적으로 확인해야 돼. 그러면 그냥 직접 합성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직접 합성하신 후에 항등식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냥 식이 같으면 되니까 완전히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H of F 한 다음에 GX를 하나, H of F of GX를 하나 똑같습니다. 즉 누굴 먼저 합성하고 나중에 합성하나 상관이 없어요. 결합법칙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자주 쓴 테크닉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사실 증명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항등함수를 우리가 i라고 쓰기로 배웠었거든요. f of i가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요. 마치 숫자 1과 같은 거여서 그냥 f가 나와요. i를 먼저 합성하고 f를 하도요. 그냥 f가 나와요. 그냥 i는 1과 같은 거여서 연산해봤자 t가 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항등함수는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는 걸 좀 증명해두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같이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아셨죠? 일단 혹시 이해는 가요 이거요? 이게 그 증명하면 더 좋긴 한데 궁금해하시면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쌤 저 궁금합니다 하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지금 증명하지 않고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지 네, 2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 339쪽에 해당하는 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fx라고 하는 것이 2x 플러스 1이라고 줬고요. gx라고 하는 것이 3x-a라고 줬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f of g1의 값이 5라고 줬는데요. 그때 a 값이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됐나요? 뭐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가장 맨 처음에 떠오르는 풀이라고 말해보면요. g1 값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그냥 1을 집어넣을게요. 제가 순박하게요. 그러면 f의 3 빼기 a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고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 빼기 a를 이제 f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배의 3-a에 플러스 1이 더한 게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6-2a 플러스 1이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2a라는 값이 2가 되어져서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고 구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풀이가 더 떠오르는데요. 전 한 가지 풀이 이게 더 좋아요, 저는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지? 지금 합성함수 뭘 알고 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합니다. 1을 넣어서 x에서 g를 따라서 g1이 완성된 거고요. 얘가 f를 따라서 f of g1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좀 굴려봐요. 이게 5죠. f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냐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f가 얘죠.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 얼마일 때 찾는 거예요? 5일 때 찾는 거예요. 그럼 2x가 얼마일 때예요? 4일 때. x가 얼마일 때예요? 2일 때. 그럼 2를 넣으면 5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g가 언제 2일 때 알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g일 때 얼마 나와요? 1을 넣을 때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3-a가 거기서 얼마다? 2다. a가 얼마다? 5다. 그래서 풀 수도 있겠죠. 됐죠? 결과를 알면 역추적 대응 관계를 푸는 게 좋습니다. 다 생각하겠죠? 역추적 개쩌는데? 이거면 오전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있겠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지금요.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gx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g of f에 x라고 하는 것이 ax 플러스 b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문제에서 a, b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이건 지금 식을 아예 뭐 해줘야겠어요? 메이드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얘는 g of fx이다 보니까 g 들어가고 fx가 이거죠. 2x 플러스 1이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안에 2x 플러스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어져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유한계일 때는 내가 대응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거나 막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식으로 나올 때는 이제 식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줘야 돼. 알아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7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많이 좀 문제 풀어주려고 제가 좀 욕심 부리고 있어요. 진도는 늦어질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속으로요. 저 진도 빨리 나오고 싶은데 저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얘가 현재 2x 플러스 3이라고 줬는데요. f의 마이너스 3이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해봐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잖아요. fx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맞다니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냥 만들어서 푸세요.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G 안에다가 fx 넣으세요.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거요? 여기 안에다가 fx 넣으세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플러스 1 아니에요? 맞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문제에서 2x 플러스 3이래잖아. 맞죠?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식으로 나오면 그냥 식으로 만들고 항등식 풀으라고 했죠. 아까 이거 보이세요? a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b의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볼래?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다른 풀이 떠오를 것 같아. 잘 봐. 나 구할 게 뭐야 지금 얘들아? F 얼마? 그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3 넣어봐. 됐어? 그러면은 G 오브 F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는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 나오잖아. 생각을 좀 많이 해보라고 이것저것. 그래서 많이 풀어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또 결과를 내가 아는 거잖아. 역추적 풀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좀 더 똑똑하게 풀어볼래? 이 G가 마이너스 3이고 싶지. 너 언제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언제 마이너스 3이냐고. X가 얼마일 때야? 4일 때야. 그럼 너 이쪽이 얼마이고 싶어? 4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마이너스 3 넣어서 4래. 아 그래?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준 거야? 4라고 준 거야 지금. 이렇게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답은 안 나오지. 왜?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 좋은 건 아니야 내 말. 엄말작으니.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푸냐고요? 한식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럼 0을 넣어 얘들아. 그냥 x에 0 넣어볼래? 0 넣으면 뭐 나와 얘들아? f g 오브 f 0은 얼마야? 3인 거지. fx 언제 3인 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마이너스 2일 때일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0 넣으면 마이너스 2야? 그럼 b가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식을 때려박아서 풀 것인가 아니면 요소수 구할 것인가 여러분 몫이다 라는 거. 저 분명히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려박는 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 다음 거 먼저 보겠습니다. 714번 문제를 좀 714번은 하지 714번 문제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넣어서 푸는 거니까 그래 하자. 713번 봅시다. 하자. 미안해요. 왜냐면은 그냥 한 끼면 다 보게요. 뭐 이거 본다고 해서 너무 죽는 거 아니잖아. 보겠습니다. 물어본 건 이겁니다. 먼저 얘부터 풀어볼게요. G0 구할 수 있습니다. 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3보다 작은 거니까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어요? F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됩니다. 저 따라오셔야 돼요. F0 구합니다. F0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요? 0이 A죠. 나는 GA가 얼마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GA라는 게 얼마라고 하더라? 16이래. 맞지? 케이스별로 다시 해야겠네. 따라서 A가 3보다 작다면 식이 마이너스 4 플러스 A 플러스 A 빼기 4가 16인 거죠. 맞죠?
a가 3보다 커 나갔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더하기 a 제곱이 16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은 이 a가 얼마 나오냐면요. 24가 나오는데요. a가 12가 돼서 위배가 됩니다. 탈락이에요. 계산해 주시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0은 0이 나오겠고요. 인수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요. 3보다 크다 같아야 되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규칙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성이 많이 돼 있더라도 규칙이 있을 거니까 합성을 많이 시켰다고 느끼시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f에 x 플러스 이라는 함수가 fx가요. x 플러스 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f에 100번 합성하는데 5를 100번 합성하고 싶대요. 지금 이렇게요. 됐어요? 잘 보세요. 전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데 두 가지가 있거든. 식을 먼저 조작해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수를 넣는 사람들이 있고, 수를 먼저 넣은 다음에 100번 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아듣겠니? 함수를 100번 합성한 다음에 x에 또 5를 집어넣나? 5를 먼저 집어넣고 5를 계속 집어넣어서 100번 합성은 어때? 똑같은 거야. 나는 뭘 하겠어? 난 그냥 5를 넣고 계속 합성할 거야. 잘 봐라. 이게 난 더 좋다. F5는 얼마야? 7이지 얘들아. F 두 번 합성하고 5는 얼마야? 이게 두 번 합성한다는 건 F 오브 F5로 말하거든. 근데 F5가 얘들 얼마야? 그럼 F7을 구하겠다는 난 지금. F7은 얼마야? 9야. F 세 번 합성한 거 5를 집어넣겠다는 건 F 두 번 합성한 거에 또 한 번 더 합성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F 두 번 합성한 거는 9였으니까 F9를 집어넣겠다는 거고 11인 걸 깨닫게 돼. 벌써 감이 오지 않니? F4 오늘 얼마 되겠어요? 혹시 감이 있으면 얼마? 13이야. 얼마씩 수가 커지고 있어 지금 얘들아? 이식 수가 커지고 있다고. 그럼 됐어? 그럼 잘 봐. 그럼 F에 N5를 한번 쓰면 구할게. 알았지? 얼마씩 커져? 2씩 커지지. 그럼 먼저 2N이라고 적으세요. 하셨어요? 1을 넣었을 때 7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럼 뒤에 플러스 얼마 붙이면 되겠어? 5를 붙여주세요. 이러면 된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몇 번 합성하고 싶대? 문제에서요? 100번. 이게 또 100을 넣으시면 돼요. 20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성 찾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서 하는 거예요.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것이 2x라고 줬고요. 문제에서 f에 10번 합성한 거에 1을 물어봤어요. 식을 먼저 조작할 수 있겠지만 전 수를 넣는 게 먼저 편해서 f1은 2입니다. 됐어요? f 두 번 합성한 건 얼마일까요? 여기다 2를 넣으라는 거예요. 4예요. f 세 번 합성한 건 얼마일까요? 4를 넣으라는 거 얼마? 8이죠. 몇 배씩 돼요 지금요? 2배씩 되죠. 얘는 2의 1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죠. 2의 몇 제곱? 세제곱. 세 번 하면 세제곱, 두 번 하면 2제곱. f의 n1은 얼마가 되겠어요? 2의 몇 제곱? 2의 n제곱이에요. 10번 합성한다고 했어요.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1024. 이 정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